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손영진 방송의 이슈 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이재명의 생존 방식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 어쩌다 살다 보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고 이 지겨운 이재명의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삽니다.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이번에 기소된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앞으로 뭐 재판을 두 가지 재판을 또 받게 되겠죠. 물론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들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백현동이라든가 또 그 대북송금 의혹이라든가 또 정자동의 또 호텔, 히튼 호텔 뭐 이러한 것들로 아직 뭐 줄줄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 썰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유동규 씨가 자 23일 유튜브 채널 뭐 유재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한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지금 풀어놓고 있는데요.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이동규가 또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재명에 대한 어떤 생존 방식이라든가 또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범죄, 여러 가지 이런 범죄 혐의를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개딸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면은 이재명은 벌써 이 범죄 혐의로 아마 이 그 국립호텔,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급식 일식 3찬을 먹고 있어야 되지만은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재명의 생존 방식은 여러분들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진상에게 우리는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의 정책만으로 어필하라, 뭐 이러한 얘기를 이재명이 했다고 합니다. 절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러한 얘기들도 이재명이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정진상이가 유동규 말에 의하면은, 자, 알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 말에 의하면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긁어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고구마네 뭐네 뭐 아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 나중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진상이가 그 입을 누가 막냐? 흥분해서 그랬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 씨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명 친명계,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과 친문계가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진 겁니다. 사실 그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잠시 지금 뭐 서로가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죠. 이후 이른바 이 해경군 김씨 의혹이 터졌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 제기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시작된 사건은 이후 모든 화살이 해경군 김씨, 김혜경 씨로 향했습니다.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 이 트위터 계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이 문준영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 등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 해당 계정 주인이 김 씨로 추정됐고,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명예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경찰은 김 씨와 해경군 김 씨를 동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일단은 불기소 처분을 해서 그렇게 끝난 사안입니다. 자, 유동규 씨는 그때 해경궁 터진 게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일파만파가 계속됐습니다. 방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선의 방어선은 뭐냐? 해경궁 공격하면 우리는 문준용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생존 방식 알겠죠? 자,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이 대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이나 과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사실 이게 특검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유동규 씨는 나 하려면은,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면은 니네들 김건희부터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쪽에서 이 해경궁 김 씨를 공격하니까 이 문준용을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 정치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택한 거죠. 아주 비열한 방식이죠. 뭐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비전, 뭐 이런 것들, 국민들의 어떤 아픈 것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국민의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그리고 어떤 사안이 오면 거짓말로 모른다고 하고, 이런 것이 이재명의 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딱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해경궁 하려면 문준용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은 그렇게 생존 방식을 택했었고, 이 문준용 씨의 불법 취업 의혹에 관한 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 그래서야 되겠냐라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소 사실도 사실 지난 거거든요. 수사할래야 할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뻔히,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 하려면 무조건 문준용 조사해, 수사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이렇게, 이재명은 배째라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 말을 빌면. 자, 유 씨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거에 전혀 단 1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재명의 모습을 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는 모른다고, 김문기도 모르는 거고 다 모릅니다, 얘는.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야 하는 거예요. 몰라야. 에? 어느 기준서부터 딱. 자,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방법은 지금 현재 이재명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법이나 패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러한 말을 유동규는 유재일 TV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당은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위례 신도시 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게 이재명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한일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일 관계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중도층하고 뭐 젊은 층이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이러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미래의 어떤 점진적인 방향으로 국익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된 것을 왜 중도층과 젊은 층이 저는 반대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를 파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지지 세력을 위해서 이 국제관계 그 합의사항도 파기시켜버리고 또 지소미아 등 여러 가지 북한의 지금 뭐 미사일에 대비한 한미일 이러한 이 공조 관계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난 5년이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파 정부의 노력을 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은 나를 공격하면 니네 아무것도 못해. 뭐 국회에서 지금 여러분 양국관리법이라든가 간호사법이라든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 독재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들면 윤석열 니네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생존 방식인데 그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있다라면 또 중도층이 있다라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이 비정상의 나라에서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 편향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떻게 이재명 같은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전과자라는 것은 살다가 보면 전과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전과를 짓고도 그 사람이 뭐 뉘우치거나 국민 앞에 반성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건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은 지금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이러한 것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